글도 그림도 AI가 더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시대. 하지만 나는 오늘 하루만 3번이나 스케치북을 펴들었다. 잘 그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손을 움직이며 그 시간을 온전히 살아내기 위해서였다. 효율과 정답만 남은 세상에서 비효율을 기꺼이 선택하며 인간다움을 누렸던 하노이에서의 서툰 기록을 시작한다. 하노이에서의 또 하루가 시작되었다. 산책하며 눈여겨봐두었던 로컬 카페를 향했다. 규모가 크진 않지만 2층의 창이 활짝 열려있어 개방감이 있던 곳이다. 계속 날씨가 쌀쌀한 탓에 조금 더 건강해 보이는 따뜻한 차를 골랐다. 일하면서 해외에 산다는 건 생각보다 단조로운 일이다.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 크게 다르지 않는 루틴을 이어간다. 아침엔 거의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난다. 일하는 날이든 아니든 우선은 씻고 물을 마시고 가벼운 아침을 먹는다. 집이나 숙소에서 일하는 날엔 물과 커피 등을 준비해서 책상에 앉는다. 오전은 내가 가장 집중하기 좋은 시간이라 중요한 업무들을 한다. 생각을 하며 집중해야 하는 일을 하기 좋은 시간이다. 가장 큰 고민은 그날의 식사 메뉴다. 배달이나 근처 봐둔 식당에서 식사를 한다. 오후까지 종일 일에 파묻혀 있다가 저녁 무렵 가까운 곳으로 산책을 다녀오며 하루를 마무리할 때가 많다. 오전 업무로 일이 일찍 끝나는 날이면 조금 더 멀리 나가서 낯선 도시의 골목을 걷고는 한다. 하노이에서의 일정이 짧아지면서 바뀐 점은 어반 스케치 횟수가 늘어났다는 점이다. 관광지를 더 자주 가는 대신 그림 그리는 횟수를 늘렸다. 처음 오는 도시이기 때문에 더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이유도 있지만 어반 스케치를 시작하며 재미를 붙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 손을 직접 사용하는 것에 매력을 빠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최근 일부러 손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내 일상은 컴퓨터 앞에 앉아 키보드와 마우스를 쥐고 있는 시간으로 가득했었다. 노트에 필기해본 지가 언젠지 까마득했다. 하얀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리던 게 문득 떠올랐다. 노트나 스케치북을 펴고 손에 펜이나 붓을 쥐면 어릴 적 미술학원에서 끄적이거나 종이 접기 하던 때로 되돌아가는 것 같았다. 뭔가 써내려가는 행위, 끄적이며 채워가는 자체가 좋았다. 내 손이 무언가 만들어낸다는 것이 좋았다. 최근 쇼폼 영상을 멍하니 바라보며 흘려보내는 시간이 점점 느는 것 같았다. 그래서 글을 써보기도 하고 그림을 그려보기도 하면서 디지털로부터 조금 멀어져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원래 난 만들기를 좋아했었다. 종이접기나 바느질, 뜨개질 등등 어렸을 때부터 손을 가만히 두지 않았던 것 같다. 투박하더라도 내 손으로 직접 만드는 것을 재미있어 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던 것을 하나 둘 다시 시작해보고 싶은 마음이 든 것이다. 글도 디자인도 그림도 영상도 AI가 훨씬 더 멋지고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시대다. 이런 세상에서 난 무엇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그린 삐뚤빼뚤한 그림과 내가 만든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마 완벽한 정답이 아니라 그것을 창작하는 그 시간, 과정 자체에 있을 것 같다. 내가 이 시간 동안 이 공간에 있었고 기록하며 그려낸 그림이라는 사실 말이다. 나의 생각과 노력이 들어간 무언가를 직접 만들어냈다는 그 성취감. 화면 속 세상을 수동적으로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며 살아간다면
서툴고 미약할지라도 완벽을 그리는 AI 시대에 내가 인간임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림 한 페이지를 남기고는 바로 연이어 노트북을 꺼냈다. 해외에서 장기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싶을 때가 있다. 당연히 나도 처음엔 유명 관광지나 맛집, 하프를 찾아다녔었다. 그런데 점점 그 횟수가 줄어들었다. 심지어 이번 하노이 일정에서는 하롱베이마저 가지 않았다. 날씨와 컨디션 탓도 있었지만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던 것 같다. 사실 여행하며 일하는 디지털 노마드라고는 하지만 나는 더 많은 나라를 가야겠다거나 새로운 곳을 더 보고 싶다거나 꼭 가야만 하거나 꼭 먹어야 하는 것들이 없다. 호기심과 모험심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반경이 굉장히 좁다고 할 수 있다. 이건 여행이라기보다는 그저 일하며 살아가는 일상이다. 단지 내가 있는 장소가 한국이 아니라 해외 어딘가일 뿐이다. 숙소 밖으로 나서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새롭고 흥미롭다. 언어의 장벽이 있기에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 어렵긴 하지만 생각해보면 난 말이 잘 통하는 한국에서도 굳이 모르는 사람과 소통하며 지내지는 않았다. 혼자 일하는 게 익숙해져서이기도 하고 인프피인지라 삶의 에너지와 관심이 안으로 향하는 탓이다. 일하며 만난 사람들과 그때는 잘 지내는 것 같아도 일이 끝나면 그 관계가 길게 이어가지는 않았다. 많이 돌아다니며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경험을 해야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냥 걷다가 발견한 마음에 드는 곳에서 발걸음을 멈춘다. 사람들이 적당히 북적이는 곳에 들어가 본다. 그렇게 발견한 곳이 남이 아닌 내 경험 속 맛집이 되고 핫플이 된다. 그저 사람들 속에 섞여 조용히 관찰하는 사람이 된다. 마치 한 명의 NPC가 된 듯 머무는 느낌을 즐겼다. 짧은 업무를 마치고 점심도 먹은 뒤 향한 곳은 베트남 민족학 박물관이다. 베트남의 다양한 부족에 대한 곳이었다. 전시 공간엔 소수민족들이 전통 방식으로 만든 공예품들과 직조한 패턴들을 볼 수 있었다. 내 눈길을 사로잡은 건 야외에 지어진 전통 가옥이었다. 다양한 방식의 집들이 실물 크기로 지어져 있었고 실제로 내부에 들어가 볼 수도 있었다. 민속촌처럼 관련 물품이나 영상 자료들이 있어서 실제 이해를 도와주었다. 그중 가장 큰 가옥 앞에서 스케치북을 펼쳤다. 박물관 내부에 미니어처로 만들어 놓았던 바로 그곳이었다.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꽤나 스릴이 있었다. 내부는 보기보다 아늑했고 햇살 아래에서도 무덥진 않았다.
인류는 벽화를 그리고 집을 짓고 도구를 사용해 직접 무언가를 만들며 발전해왔다. 동굴에 그리거나 새긴 벽화와 파피루스, 돌, 종이에 남긴 수많은 기록들, 피라미드, 고인돌, 신전과 사원 등 수많은 건축물들. 한나 아렌트는 인간의 조건에서 인간의 활동을 세 가지로 나눴다. 노동, 작업, 행위. 노동은 먹고 사는 것이다. 돈을 벌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 소비되면 사라지고 또 반복해야 한다. 작업은 다르다. 장인이 도자기를 빚고 건축가가 집을 짓고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세상에 남기는 행위다. 시작과 끝이 있고 만들어진 것은 만든 사람이 사라진 뒤에도 세상에 남는다. 아렌트는 이 작업이야말로 인간이 세계에 흔적을 새기는 방식이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글도 그림도 음악도 AI가 만들어낸다. 효율적이고 빠르고 완벽하다. 작업의 결과물은 AI가 대신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아렌트가 말한 작업의 본질은 결과물이 아니었다. 손을 움직이고 생각하고 틀리고 다시 긋는 그 과정 자체였다. 그 과정 속에 만든 사람의 시간과 선택의 감각이 새겨진다. AI는 결과물을 만든다. 하지만 그 과정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아렌트는 근대로 올수록 작업이 노동으로 전락한다고 경고했다. 만드는 행위가 먹고 사는 수단으로만 쪼그라든다고. 지금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작업마저 AI에게 넘어가는 시대가 됐다. 그렇다면 남는 건 무엇일까?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으로서의 작업을 되찾아야 할 때일지도 모르겠다. 잘 그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는 그 시간을 살기 위해 펜을 드는 것. 그게 AI 시대에 내가 굳이 손을 움직이는 이유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직접 무언가를 만드는 경험을 잃어가고 있다. 모든 것이 전문가의 영역이 되거나 기계로 대체되었고 개개인이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감각과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AI가 이걸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더해지지만 그것이 보편화될 머지않은 미래에는 그것이 더 이상 이야기로서 흥미를 잃게 되지는 않을까. 처음 로봇이 튀겨주던 치킨, 로봇이 건네주던 커피가 나왔을 땐 신기하고 재미난 이야기가 되었지만 이젠 더 이상 재미난 이슈가 아니게 된 것처럼 말이다. 사람들은 여전히 바리스타가 내려주는 커피를 즐긴다. 특별한 방식으로 내려주는 핸드드립 커피를 찾는다. 애써 로봇이 건네는 커피를 마시러 가지는 않는다. 나는 박물관을 좋아한다. 박물관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있다. 인간의 손길에 의해 만들어지고 이해할 수 없는 집념으로 스스로를 극한으로 몰아붙여 만들어낸 작품들을 보면 감탄을 넘어 경이로움이 느껴진다. 그 안에는 그것을 창조해낸 사람의 시간과 시대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박물관에서는 그 이야기들이 살아난다. 그것은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절대 담아낼 수 없는 본질적인 것들이 녹아있다. 그림을 다 그릴 때쯤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졌다. 서둘러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나 박물관 옆에 카페로 들어갔다. 비가 쉬 멈추지 않아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는데 카페의 인테리어가 방금 전까지 보고 있던 그 건물의 구조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것 같았다. 이름을 찾아보니 한자로 대나무 숲이라는 뜻의 카페는 따뜻하고 웅장한 기운의 공간이었고 나는 또다시 스케치북을 꺼낼 수밖에 없었다. 하루에 어반 스케치를 3번이나 하게 될 줄은 몰랐고 할까 말까 고민도 했었지만
이 공간에 언제 다시 오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사진 한 장을 찍으면 1초도 안 되어 끝날 일이다. 그림으로 그려줘라고 요청하면 그럴싸한 그림도 그려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남긴 기록을 다시 클릭해 꺼내어 보기는 할까? 그림이든 만들기든 서툴더라도 내 손으로 직접 하는 건 내게 주어진 유한한 시간을 가장 인간답게 보내는 선택이었다.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소리, 공간을 채우는 은한 조명, 주방에서 번져나오는 커피 향기, 그리고 종이 위를 스치는 나의 손. 이 모든 감각과 기억은 그 순간 그곳에 머문 나만이 가지는 것이다. AI가 지배하게 될 세상은 효율과 결과물만이 남는다. 클릭 한 번이면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완성된 것이 등장한다. 완벽함만 남게 될 세상에서 인간의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질 것이다. 우리가 박물관의 낡은 조각상이나 정교한 패턴의 직물, 오래 걸리는 핸드드립 커피에 감동하는 이유는 완벽해서가 아니다.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 누군가 기꺼이 쏟아부은 시간과 고민, 투박한 과정 자체가 오롯이 그 안에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굳이 손을 움직여 서툴지만 그림을 그리고 유명한 관광지 앞에서 인증사진만 남기는 대신 이름 모를 골목골목을 걸으며 누비는 일도 결국 하나다. 효율성이라는 기준으로만 보면 미련하고 서툴기만 하지만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이 시간과 과정이야말로 내가 인간다움을 누리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인간다움을 누린다는 건 완벽해져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고 서툴더라도 나만의 궤적을 그리며 그 시간 자체를 묵묵히 견디는 일인지도 모르겠다. 비가 잦아들 무렵 시내버스를 타고 다시 숙소로 돌아오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치앙마이에 넘어와 하노이의 기록을 꺼내어 다듬어 보니 세상 부지런했구나 라는 감상이 든다. 치앙마이에서는 좀 게으르게 지내고 있다.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어 낯선 영상 편집을 하느라 바쁘기도 하고 몇 번이나 왔던 곳이 편하고 익숙해서 금세 적응하고 말았다. 미세먼지가 심한 기간이라는 그럴싸한 핑계로 숙소와 카페에 머물면서 업무하는 시간만 늘어나고 있다.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3번이나 어반 스케치하느라 지쳤지만 가장 뿌듯했던 하노이에서의 기억을 떠올리며 호모피토의 기록을 마친다.